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하자 많은 인간을 보란듯이 반품해버린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런데 반품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답니다. 누군가의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배꼽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덕분에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사연을 한번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심하게 겪는 오빠 때문에 집안이 항상 시끄러웠거든요. 저희 오빤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공부도 지지리도 안 했죠. 하루는 엄마가 어떻게든 오빠를 공부시켜 보겠다고 고습학원에 등록시켰는데 일주일도 안 돼 학원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만 전화기를 붙들고 놀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우리 윤석이가 학원에 한 번도 안 나갔다고요? 그럴 리가요. 오늘도 제가 학원에 빠질까봐 그 앞까지 데려다 주고 왔는데. 그리고 그날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온 오빤 엄마한테 크게 혼났습니다. 윤석이 너 여태까지 학원에 한 번도 안 나갔다며. 너 자꾸 엄마 속 터지게 할래? 기껏 돈 들여서 등록해놨으면 최소한 한 달이라도 열심히 다녀볼 수는 없는 거야? 하지만 오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지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내가 언제 학원 보내달라 그랬어요? 공부하기 싫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제발 공부하라고 강요 좀 하지 마세요. 뭐라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네가 뭘 그렇게 알아서 하고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보자. 학교를 열심히 다니기를 해.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해. 맨날 하는 거라곤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노는 거밖에 없잖아. 너 이래서 대학은 가겠니? 하지만 오빤 아무리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고 야단을 쳐도 계속 어긋나기만 했어요. 옆에서 보고 있던 저도 너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빤 고등학생 때 가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빼먹고 갑자기 사라져서 저희 부모님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니 집에 들어가기 싫다면서 친구랑 같이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간 노력해도 오빠가 말을 듣지 않고 가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자 이제 엄마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밖에서 잡아온 오빠를 앉혀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서가, 내가 더 이상 공부하란 얘기는 안 하마. 그런데 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될 거 아니니?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 성인 돼서도 사랑구실 못하는 거야. 너 평생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남한테 밥 빌어먹으면서 살고 싶어? 정말 너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엄마가 왜 자꾸 참견인데요? 왜 자꾸 참견이냐고? 넌 그걸 몰라서 물어? 내가 네 엄마잖아.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학창시절에 방황하면서 어긋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사랑구실 못하고 살게 될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니? 윤서가, 네가 성인이 되면 엄마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학교라도 열심히 다녀다오. 부모로서 자식이 망가지는 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제발 마지막 부탁이야. 더 이상 바라지 않을 테니 그것만이라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엄만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아빠도 그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러자 오빠는 평소와는 다르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여태까진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오빠가 부모님의 말을 경청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 오빠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잘 안 나가던 학교도 꼬박꼬박 나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사고도 치지 않았죠. 성적이 안 좋아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군대를 다녀와서부턴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장 일부터 시작해 막노동도 하고 택배 배달도 하는 등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더군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땐 오빠가 몇 년 동안 번 돈을 모아 부모님한테 드린 적도 있었어요. 오빠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제가 몇 년간 힘들게 일을 해보니까 그때 엄마 아빠가 말 안 듣는 날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난 아빠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등록해준 학원도 가기 싫다고 안 가버리고 남들 다 다닌 학교도 다니기 싫다면서 매번 속만 썩였네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제가 못해드린 만큼 앞으로는 몇 배 더 잘해드릴게요. 남들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날 저희 부모님은 감동을 받아 한참이나 우셨답니다. 저도 어릴 땐 사고만 치는 오빠가 미울 때도 있었는데 이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턴 오빠와의 사이가 정말 좋아졌답니다. 오빠가 저한테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잘해줬거든요. 그 후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하늘의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잘했거든요. 제가 결혼 2년 만에 임신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저희 아빠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저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버님도 장모님께서 형님이랑 이 사람 임신했을 때 이런 기분이셨어요? 이 사람 뱃속에 저를 꼭 닮은 아이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막 들뜨고 이상해요. 그럼 나도 그랬지. 아마 남자들 다 똑같을 게야. 그나저나 우리 윤석이도 얼른 결혼해서 이런 기분을 느껴봐야 되는데 아직도 장가를 안 가서 내가 걱정이네. 에이, 형님도 곧 좋은 짝 만나시겠죠. 안 그래요, 형님? 그러자 저희 오빠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겠지? 우리 윤정이가 매제랑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는 거 보면 나도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만 가득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터울로 둘째 딸까지 낳게 되자 화목했던 결혼 생활에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큰애를 낳았을 때만 해도 애를 잘 봐주던 남편이 둘째를 낳고 나서부턴 육아에 관심도 없고 자꾸 밖으로만 놔두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자꾸만 그걸 안 잊고 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루는 시댁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넌 언제까지 일 안 하고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을 생각이니? 요즘엔 여자들도 일 욕심이 많아서 애 낳자마자 바로 복직한다는데 넌 언제까지 집에서 뒹굴거릴 거야? 어머님, 집에서 뒹굴거린다뇨. 혼자서 애들 키우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이가 육아도 잘 안 도와줘서 저 혼자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요. 아이, 그럼 은행에서 일하는 내 아들이 애까지 봐야 하니?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말고 안사돈한테 봐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친정에서 애 봐준다는데 안사돈은 그 정도도 못 해주신다니? 저희 엄만 일하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쉬는 다른 친정엄마들이랑 같은 줄 아세요? 그럼 어머님이 저희 애들 좀 봐주시던가요. 어차피 어머님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어머, 허리도 아픈 내가 애를 어떻게 봐? 그리고 애 둘 키우는 게 뭐 어렵다고. 나도 집에서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했어. 너 자꾸 애들 핑계 대지 말고 인형 눈깔이라도 붙이면서 한 푼이라도 벌 생각을 해라. 젊은 애가 이렇게 게을러 터져선 원. 어머님,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인형 눈깔 붙일 시간이 어딨어요. 애들이 잠깐 낮잠이라도 자면 저 그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밀린 집안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는 맨날 집에도 늦게 오고 양말만 집어던지고 자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하란 말씀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어머님이 모범도 보여주실 겸 먼저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어딜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냐며 툴툴거리더군요.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둘째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항상 제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숙이랑 우애가 정말 깊었는데 최근 들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둘이 붙어 다니더라고요. 하루는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숙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답니다. 여보, 나왔어. 우리 2차로 한 잔 더 할까 하는데 당신이 끓여주는 참치찌개에 소주 한 잔 먹으면 딱일 것 같아서. 당신 참치찌개 얼큰하게 잘 끓이잖아. 얼른 술상 좀 내와봐. 당신 미쳤어? 지금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이 시간에 무슨 참치찌개 끓이라고 난리야. 그렇게 술이 더 먹고 싶으면 밖에서 마시고 오던가. 그러자 이번엔 남편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시숙이 이러더라고요. 에이, 재수씨. 너무 까칠하시다. 종우가 하도 재수씨가 끓이는 찌개가 맛있다길래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돌려보낼 거예요? 가족끼리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아주버님이 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처자식까지 있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쳐들어오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매정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도로 나가세요. 거실에서 둘이 시끄럽게 술 먹고 떠들면 우리 애들 다 깬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 깨면 아주버님이 다시 재워주실 거예요? 아이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어쩌다 이렇게 한번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종우야, 재수씨 너무 무섭다. 너 여태까지 재수씨한테 이렇게 꽉 잡혀서 산 거야? 그런데 남편은 거기다 대고 껄껄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에휴, 들켜버렸네. 자존심 상하게. 형, 내가 이러고 살아. 기껏 돈 벌어다가 생활비 하라고 갖다 주는데 남편 취급도 못 받는다고. 형, 예전에 그런 말 못 들어봤어? 결혼하고 죽으면 미룰수록 좋다잖아. 형은 능력도 있으니까 실컷 즐기다가 천천히 결혼해. 알겠지? 그래, 그거 참 명언이다. 알았어. 내가 잘 참고할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 취급 못 받는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아빠 역할이나 제대로 해. 맨날 아주버님이랑 붙어 다니면서 술 먹고 돌아다니지 말고. 아무튼 난 참치찌개 끓여줄 생각 없으니까 둘이서 거실에서 불 끄고 조용히 마시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알겠어? 결국 남편은 치사하다면서 시숙이랑 같이 밖으로 나가더군요. 아무리 술이 좋아도 그렇지 어린아이가 둘이나 있는 집안에 새벽에 찾아와 술상을 내놓으라 하는 게 제정신인가요? 아주 형제끼리 똑같이 철딱서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시댁에 갔을 때 시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이가 매일 아주버님이랑 붙어 다니느라 가정에 너무 소홀하다고요. 제 말은 듣지도 않는데 아버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둘 다 아버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부 역시 남편과 시숙 편을 들더군요. 형제끼리 우애가 깊으면 좋은 거지. 굳이 만나지 말라고 할 건 뭐냐. 그리고 너 우리 큰아들이 우리나라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명문대 나온 거 알아 몰라. 게다가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다니잖니. 형제 중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붙어 다니라고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투덜거리면서 잔소리를 해? 넌 잘난 시숙 둔 걸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래 여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거야? 내가 형이랑 사이 좋은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 당신도 형님이랑 사이 좋잖아. 남매끼리 사이 좋은 건 괜찮고 형제끼리 사이 좋은 건 안 된다 이거야? 뭐라고? 그래, 나도 우리 오빠랑 사이 좋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오빤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는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애들을 그렇게 예뻐하면서도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않는 거 몰라?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하지만 제가 백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시숙을 더 이상 저희 집에 데리고 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 제가 결혼한 지 7년쯤 됐을 때 시숙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얄밉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시숙에게 결혼 선물로 냉장고를 사주기로 했답니다. 냉장고만 해도 가격이 꽤 됐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저랑 상의도 없이 시숙한테 축의금을 500만 원이나 줘버린 거예요. 전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보,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지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해. 난 당신이 알아서 한다길래 한 50만 원 할 줄 알았는데 5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왜? 하나밖에 없는 내 형인데 그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야박하게 왜 이래? 할 순 있지만 적어도 나하고 상의했었어야지. 우리 애들 키우려면 돈 들어갈 일 천진데 그렇게 큰 돈을 말도 없이 덥석 줘버리면 어떡해? 아이, 어쩌라고? 그럼 이미 줬는데 다시 뺏어오기라도 할까? 결혼을 뭐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줘? 아휴, 당신 아주버님이랑 죽고 못 사는 사이인 건 알겠는데 지금 당신이 책임져야 할 가족은 아주버님이 아니라 바로 나랑 우리 애들이라는 거 명심해. 그런 걸 맨날 혼자서만 결정하지 말고 제발 나하고 상의 좀 하자고. 정말 분통이 터졌지만 이미 줘버린 걸 되돌려 받을 수도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면서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시숙이랑 결혼한 형님이 저랑 정말 성격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댁에 제 편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라도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죠. 게다가 남편이랑 시숙이 하도 붙어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형님도 친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침 집도 멀지 않고 해서 가끔 형님과 만나 밥도 한 끼 먹고 수다도 떨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시숙이랑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표에 숙소 예약까지 다 해놓고 저한테 통보를 해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숙이 여행을 떠난 그날 저녁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동서, 혹시 나 오늘 동서네 집에 가서 자도 될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영 심심해서. 남편끼리 놀러 갔으니까 우리도 우리끼리 노는 거 어때? 얼마 후 형님은 갈아입을 옷까지 챙겨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형님은 수학여행에 온 느낌이 난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동서, 예전부터 내 남편이랑 서방님이랑 그렇게 붙어 다녔다며? 그럼 집에서 서방님 없이 애들이랑만 있었던 적도 많았겠네? 그때 외롭지 않았어? 난 결혼하면 남편이랑 알콩달콩하게 예쁜 신혼생활 보낼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나보다 서방님이랑 더 붙어 다니지 뭐야. 이럴 거면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그래도 전엔 둘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여행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많이 봤어도 결혼까지 한 사람들이 형제끼리 단둘이 여행 가는 건 처음 봤다니까요. 남편들끼리 하도 붙어 다니니 저랑 형님은 점점 더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형님이 시숙이랑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친해지게 되었죠. 그 후로 시댁에서 저랑 형님이 둘이 합심해서 하고 싶은 말도 속 시원히 하면서 살았어요. 명절 때 남자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랑 형님을 부려 먹으려고 하길래 너네 조상 제사는 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형님이랑 둘이 밖으로 나와버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하루는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남편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무슨 냄새야? 당신 이런 향수 안 뿌리잖아.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왜 이래? 지금 사람 의심하는 거야?
내가 오늘 회식 있다고 얘기했잖아.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직원 향수 냄새가 나한테 뱄나 보지. 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야? 여직원이랑 얼마나 가깝게 붙어 있었길래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하게 배요. 당신 설마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당신 만약에 그랬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알겠어?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쁜 짓 한 거 없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물증이 없어 그날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형님이랑 통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조금 괜찮더라고요. 들어보니 형님도 시숙 때문에 마음고생 꽤나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 형님이 없었다면 제가 버티기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숙이 결혼한 지 7개월 뒤에 저희 오빠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오빠도 몇 년 전 시내버스 기사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축의금 때문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원래 이런 건 동생인 당신이 주는 것보단 내가 줘야 형님 입장에서도 더 든든하고 기도 사는 거야. 내가 알아서 형님한테 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전 남편이 알아서 저희 오빠한테 축의금을 주겠거니 했어요. 시숙한테 500만 원을 줬으니 당연히 저희 오빠한테도 똑같이 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참 지났을 때 올케 언니하고 통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 올케 언니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아가씨, 요즘에 상황이 많이 힘들다면서요. 아무래도 애가 둘이라 들어가는 돈이 많은가 보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황이 힘들다뇨? 갑작스런 올케 언니의 말에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네? 아니었어요? 사는 게 팍팍해서 저희 축의금 20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나머지 나중에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안 줘도 되는데 괜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전화해봤죠. 저는 올케 언니의 말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는 게 팍팍하다는 건 뭐고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줬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오빠 결혼식 축의금으로 20만 원만 냈다며? 아주버님 결혼할 땐 500만 원이나 줬으면서 우리 오빠 결혼할 땐 왜 20만 원인데? 당신이 알아서 오빠한테 주겠다며. 그러자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니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네 오빠랑 우리 형이랑 같냐? 시내버스 운전이나 하는 너네 오빠한텐 500만 원은 사치야. 사람이 분수에 맞게 받을 줄 알아야지. 그럼 명문대 나와서 이름 있는 중견기업 다니는 우리 형이랑 똑같이 줄 줄 알았어?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무슨 가족 축의금을 내면서 직업까지 따져. 우리 오빠가 그렇게 만만해?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치사하게 왜 돈으로 차별하냐고. 아니 어쩌라고. 아이 그럼 내가 없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주리? 5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결혼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그럼 아주버님 결혼할 때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500만 원이나 줬는데? 그리고 돈이 없긴 왜 없어? 당신도 돈 벌고 나도 얼마 전부턴 직장 다니고 있는데 돈이 없긴 왜 없냐고? 당신도 어디 이상한 데 돈 쓴 거 아니야? 그래, 썼다.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그거 메꾸느라 썼는데 왜?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돌려막기라느라 저희 오빠한테 축의금 줄 돈도 없었던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오빠한텐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나머지 돈은 나중에 천천히 주겠다고 했다네요. 게다가 제가 걱정한다면서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올케 언니한텐 입단속을 안 시켜서 제가 알게 돼버린 거죠.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정말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전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오빠한테 똑같이 축의금 500만 원을 보내고 시숙한테 냉장고를 사줬던 것처럼 남편 카드로 똑같이 가전제품을 사서 오빠한테 보내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카드로 왜 그런 걸 사냐면서 난리를 쳤는데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콧방귀를 뀌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 남편한테 너무 실망해서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게다가 남편이 주말에도 자꾸만 어딜 나가고 저한테 외모 지적까지 하는 등 정말 짜증나게 굴었거든요. 솔직히 애들만 아니었으면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인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전화가 온 형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서, 나 그이랑 서방님이랑 왜 그렇게 붙어 다니는지 이제 알았어. 그놈들 아주 끼리끼리 못된 짓만 하고 다니더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못된 짓이라뇨? 동서, 저번에 서방님이 옷에 여자 향수 냄새 묻혀서 온 적 있다고 했지? 그런데 동서가 추궁하니까 회식이라고 했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놈들 우리 속이고 맨날 유흥업소 가서 놀다 온 거라고.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하도 이상해서 흥신소에 의뢰까지 했거든. 그리고 저번에 둘이 해외여행 가서 뭐 했는 줄 알아? 내가 설마 해서 흥신소 직원을 그 여행에도 따라 붙였거든. 근데 세상에 가서 현지 여자들이랑 아주 꼴값을 떨고 놀았더라. 형제끼리 아주 더러운 짓만 잔뜩 하고 다녔더라고. 동서, 아무리 애들이 있다지만 그런 인간이랑 평생 같이 살 자신 있어? 난 그런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아주 이참에 잡아 족쳐야겠어. 형님은 흥신소 직원한테서 받은 증거 사진까지 저한테 전부 다 보내주더군요. 그동안 형제끼리 붙어 다니면서 그냥 술만 마시고 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따졌더니 뭐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오고 심지어 시댁에 알렸더니 시모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놀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뭘 그런 거 가지고 유난이야? 어머님, 그냥 논 게 아니잖아요. 여자를 끼고 놀았다니까요? 게다가 동남아까지 가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뭐 대수라고. 원래 남자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네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숨막히게 하니까 내 아들이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냐. 남잔 여자에게 달려있다고. 네가 그런 것도 이해해주고 해야 가정에 평화가 있는 거다. 알겠니? 뭐라고요? 어머님은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러고 다니는데 혼내지 못할 망정 어떻게 편만 드시냐고요. 저 이거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제가 여태까지 이혼 안 하고 사니까 바보인 줄 아시나 본데 저 그렇게 멍청한 여자 아니거든요? 두고 보세요. 오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딴 인간과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을 혼자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혼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동안 제가 속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저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서, 나 억울해서 못 참아. 겨우 2년간 산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애를 둘이나 낳고 산 동선 얼마나 억울하겠어. 동서, 우리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놈들한테 한 방 먹여주고 이혼하자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동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다음 날 저는 형님이 정한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가보니 처음 보는 사람들이 4명이나 있더라고요. 형님은 비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줬어요. 동서, 내 친구 부부들이야. 나랑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들인데 내 결혼식 때 남편들이 일이 있어서 혼자서만 왔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우리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두 부부가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 오늘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형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일단 우리끼리 재미있게 노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남편에 대한 분노는 잠시 잊고 친한 언니 오빠들이라고 생각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형님 친구분이 절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생, 자연스럽게 걸어가봐. 표정은 밝게. 마치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요? 사진을 잘 안 찍어봐서 어색하네요. 어색하다면서 사진빨 엄청 잘 봤는데? 에이, 근데 내 남편이랑 너무 떨어져 있다. 너무 안 친해 보이잖아. 조금만 더 옆으로 붙어봐. 어차피 친한 오빠 동생 사이인데 좀 가까이 서 있으면 어때? 제가 형님 친구의 남편분과 가까이 서서 걸어가자 그 친구분이 사진을 찰칵찰칵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고 즐거워서 웃음이 깔깔 나왔어요. 그리고 카페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답니다. 아유, 그림 좋네. 내가 일부러 디저트도 예쁜 걸로 시켰거든. 솔직히 말해봐. 둘 다 남편이랑 이런 거 먹으러 다닌 지 오래됐지?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오늘 실컷 먹고 가. 내가 우리 안쓰러운 두 여자를 위해 쏜다.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역시 형님 친구분들이라 그런지 성격도 털털하시고 재밌으시네요. 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놀아본 적도 별로 없는데 오늘 진짜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형님,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제가 결혼은 잘 못했는데 형님 만난 건 진짜 잘한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남편과 시숙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난 자리였지만 그 목적을 잊을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임 목적이 있으니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랑 형님은 일부러 형님 친구 남편들과 같이 찍힌 사진을 남편과 시숙에게 각각 10장씩을 보냈습니다. 사진만 보면 외간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로 오해하기 딱 좋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사진을 보내자마자 남편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당신 이거 뭐야? 이 남자 도대체 누군데? 지금 어딘지 당장 안 불어? 저는 당당하게 남편에게 지금 있는 카페의 주소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난리치는 건 시숙도 똑같았어요. 저와 형님은 너무 웃겨서 깔깔 웃었답니다. 지들은 당당하게 더러운 짓 다 해놓고 저희가 남자랑 있는 사진 한번 보냈다고 이 난리를 치는 게 너무 웃겨서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과 시숙이 거의 동시에 저희가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시숙은 형님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따지더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날 놔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을 펴? 무슨 소리야? 누가 바람을 폈다고 그래?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너무 오해를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이번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아주 둘이서 친하게 지내더니 못된 짓도 똑같이 하는구나.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어떻게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두 여자가 해벌레에서 딴 놈들이랑 놀아날 수가 있어? 놀아나긴 누가 놀아나? 내가 당신이랑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아? 놀아난 게 아니면 뭔데? 아, 여기 있네. 그 사진 속에 있던 놈이 이놈 맞지? 야, 너 뭐하는 놈이야? 니까짓 게 감히 내 마누라랑 바람을 피워? 너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볼래? 그러자 시숙도 가만히 있지 않더군요. 그래, 아주 너희들이 우리 형제를 동시에 뒤통수 친다 이거지?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동서지간끼리 대놓고 남자를 만나러 다녀? 둘이 하도 친하니까 이제 불륜짓거리도 같이 하냐? 그런데 그때였어요. 형님 친구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불륜이래? 내 남편이 도대체 누구랑 불륜짓거리를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 시숙의 머리통을 세게 한 대 때려버리더라고요. 시숙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머, 너무 뻔뻔한 쓰레기를 봤더니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먼저 나갔네. 재식씨 안녕하세요. 우리 결혼식 때 보고 오랜만이죠? 그때 결혼식 때 우리 남편이 바빠서 못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륜남으로 몰아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남자가 이 사람이랑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사진들은 다 뭔데요? 사진이 왜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사진이랑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밖에 없는데 둘이서 손을 잡았어요? 아니면 팔짱을 꼈어요? 스킨십도 하나 안 하고 그냥 사이 좋아 보여서 내가 사진 몇 장 찍어준 건데 뭐 문제 있어요? 그러고 보니 재식 씨 여잘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렇게 안 봤는데 동남아 가서 막 여자 끼고 놀았다면서요? 그렇게 뻔뻔스런 짓거리 많이 하고 다녔으면서 겨우 사진 하나 이러는 거 좀 웃기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요? 당해보니까 막 덜덜 떨리고 그러나 보죠? 뭐야, 당신들 지금까지 쇼한 거야? 쇼라뇨. 말씀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우리 영아가 제식지 때문에 펑펑 울길래 내가 너무 열불이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나한텐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구인데 결혼해서 행복해야 될 애가 쓰레기 같은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보니 내가 분통이 안 터지겠어요? 그래서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연기 좀 해봤어요. 어때요? 다른 남자랑 사진 찍힌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 더럽고 죽겠죠? 만약에 영아가 진짜로 바람을 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딴 걸 내가 왜 상상해야 됩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 더러워 죽겠구만. 기분 더럽다면서 본인은 잘만 하고 다녔네요. 게다가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남동생까지 데리고 내가 우리 영아도 불쌍하지만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놀아보니 여기 있는 우리 영아 동서도 참 불쌍하더라고요. 9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애까지 둘이나 낳았는데 남편이란 놈이 형이랑 붙어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이거 완전 속아서 인생 망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봐요, 재식 씨 동생분.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보세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시뻘개져선 이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지금 저랑 형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여럿이서 짜고 연기를 했다 이겁니까? 진짜 할 짓도 더럽게 없나 보네요. 남의 가정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남편이나 간수 잘해요. 뭐 저 사람들은 깨끗할 줄 알아요? 내가 같은 남자로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뒤에서 딴짓하고 다닐걸요? 누가 보면 지들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줄 알겠네. 남편이 너무 뻔뻔스럽게 말하자 저는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집어들어 남편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옷 다 젖었잖아. 무식하게 왜 이래 정말. 야, 무식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형제야.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기본도리인데 너희 형제는 누구 하나 잘못된 것도 모르고 뻔뻔하게 뒤에서 못된 짓거리만 하고 다녔잖아. 그래놓고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야,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고 골목길에서 얻어맞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성격이 좋으니까 그나마 참고 계신 거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 뭐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길 바라냐? 당신 대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겨우 이런 걸로 나 쥐락펴락할 생각하지 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이딴 연극에 놀아나서 당신한테 잘못했다고 머리라도 조아릴 줄 알았어? 야, 내가 바보도 아니고 너한테 그런 걸 기대하겠냐? 그냥 네가 별것도 아닌 사진에 낚일지 안 낚일지 궁금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런데 떡하니 걸려서 여기까지 찾아와 버렸네. 왜? 내가 다른 남자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서 열받았나 보지? 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으면서 내가 그러는 건 용납 못하겠냐? 야, 이런 걸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이 여자랑 남자랑 같냐? 애까지 있는 여편네가 이딴 짓을 하는 게 말이나 돼? 진짜 기분 더러워가지고 네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오려고 그래. 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면 내가 더 밖으로 나아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게 날 좀 가만히 냅뒀어야지. 뭐? 내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올라와? 내가 할 소리를 네가 하고 있네. 나야말로 너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분 1초가 너무 끔찍해서 지옥 같아. 너랑 같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지옥에 떨어지는 게 100번 낫겠다고. 근데 내가 굳이 왜 그 끔찍한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돼? 나도 내 삶이 소중하거든? 너 같은 거한테 더 이상 내 삶을 낭비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넌 오늘부로 아웃이야. 뭐라고? 아웃?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형님이 제가 남편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시숙한데 커피를 확 뿌리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동서가 말 한번 잘했네. 내가 하고 싶던 말을 먼저 말해줬어. 당신도 나한테 아웃이야. 앞으로 형제끼리 실컷 붙어 다녀. 남의 인생 망치지 말고. 알겠어? 뭐야, 이것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뭐긴 뭐야. 이혼하겠다고 선언하는 거 아니야. 멍청해서 이 말도 못 알아들어? 형제끼리 그렇게 우애가 깊어서 뭐든지 다 같이 하고 다니더니 이젠 이혼도 같이 하게 생겼네. 아주 대단한 우애 납셨다. 그러자 남편과 시숙은 소리를 지르며 마구 저희한테 달려들더군요. 하지만 저희 쪽은 사람이 6명인데 당할 수나 있겠어요? 그 둘은 얼마 안 가 카페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굴더니 두 형제가 창피한 꼴 당하는 걸 보고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랑 형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 두 며느리가 동시에 이혼 청구하는 집안은 아마 저희 시댁이 처음일걸요. 아들 둘을 똑같이 개처럼 키웠으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시모는 저랑 형님한테 끝까지 매달리더라고요. 며느리 동시에 둘이나 잃어서 쪽팔리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며느리 동시에 둘이나 잃어서 쪽팔린 게 아니라 아들을 둘이나 개차반으로 키운 걸 쪽팔리게 여겨야죠. 그나마 제가 9년 동안이나 참고 산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혼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전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그딴 놈이랑 계속 같이 사나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간은 없는 게 100번 낫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고 나자 저희 오빠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윤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매제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너한테서 얘기 듣고 나도 정말 충격이었어. 나한테 사정이 안 좋아서 축의금을 20만 원만 준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 무시해서 그런 거였다니 정말 기도 안 차더구나. 윤정아, 요즘엔 이혼이 흠이 아닌 거 알지? 넌 어릴 때부터 씩씩하게 뭐든지 잘하는 애였으니까 그딴 놈 없이도 애들 잘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네 편이니까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른 일 제쳐두고서라도 꼭 도와줄 테니까. 저는 오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제야 전부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 형님하고는 가끔씩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형님이 흥신소통해 수집해준 증거 덕분에 이혼도 쉽게 할 수 있었고 형님 친구분들까지 대동해서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형님이 없었다면 아마 전 억울한 결혼 생활을 쉽게 끝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갑자기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뻔뻔하던 사람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난 너무 외로워. 솔직히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너무 자유롭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쓸쓸하더라고. 그래도 우리가 9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잖아. 당신도 없고 애들도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나 이제 정말로 딴짓 안 하고 당신한테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할게. 약속은 개뿔.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합치냐? 그리고 너 지금 그 쓸쓸하다고 하는 거 진짜 웃긴 거 알아? 그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녔으면서 쓸쓸하게 뭐가 쓸쓸해? 원래 하던 것처럼 네 단짝인 형이랑 붙어 다니면서 여자 끼고 놀면 되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예전에 형이랑 붙어 다니니까 좋았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돈만 펑펑 쓰게 되고 미래가 없다는 느낌이 들어. 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도 하고 애들도 번듯하게 키우고 싶어. 형이랑 있으면 무슨 오늘만 살고 죽을 것처럼
유흥에 전부 다 탕진하게 된단 말이야. 이걸 진작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깨달아서 너무 미안해. 나 진짜 정신 차렸으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이젠 정말 제대로 사람답게 살고 싶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내가 몇 번이나 형이랑 붙어 다니지 말고 가정에 좀 신경 쓰라고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지? 그때 내 말 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외롭고 돈 떨어지니까 나더러 받아달라고? 내가 무슨 호구인 줄 아니? 그렇게 외로우면 어디 술집 여자 하나 데리고 살던지. 당신 하도 술집 들락날락거리니까 단골로 찾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여자한테 가서 한번 말해봐. 나 외로우니까 마누라 역할 좀 해달라고. 하긴 그 여자들도 돈 많은 남자 물고 싶지. 당신처럼 유흥에 돈 다 탕진해서 모아둔 돈도 없는 인간을 물고 싶겠어? 아휴, 너 같은 거하고 잠깐이나마 같이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나 다신 너 같은 놈한테 내 인생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전화할 생각하지 마. 네가 아무리 울고불고 붙잡아도 소용없어. 내가 죽었다 깨나도 너랑 합칠 일은 없으니까 절대 기대하지 말라고. 알겠어? 전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전에는 그렇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더니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살다 살다 이렇게 뻔뻔한 인간은 처음 보네요. 그 후에 형님하고 한 번 더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시숙은 아직도 그 방탕한 생활을 계속 즐기고 있는지 형님한테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늙어 죽겠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형 보니 아우라는 속담 아시나요? 형을 보면 그 아우도 짐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 배에서 나왔어도 서로 성격이 다른 형제들도 많지만 제 전 남편과 전 시숙은 쓰레기짓 하는 게 아주 쌍둥이 수준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동생한테 그런 못된 짓을 같이 하자고 꼬드기는 건 시숙도 문제고 옳다구나 하고 따라다니는 전 남편도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놈들은 괜히 남의 집 귀한 딸들 인생 망치지 말고 평생 혼자 살다 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럼 전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